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사전교육을 통해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전문무역상사 대표 유창남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7년 동안 제가 이제 무역 현장에서 직접 해외 시장 개척을 하고 바이어 발굴을 하고 협상을 통해서 많은 비즈니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지금 직접 기업을 경영하면서 계속해서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또는 해외 바이어 상담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고객 창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최근 2주 동안 영국과 프랑스의 전시회를 다녀왔고요. 바로 오늘 저녁에도 또 이렇게 미국과 브라질 출장, 약 보름간의 출장을 제가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강의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자, 오늘은 수출 아이템 분석과 경쟁사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차트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템 분석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수출 기업들, 특히 제조사들이 대체적으로 이 아이템이 있죠. 또는 저희와 같이 전문무역 상사 기업들 또한 아이템을 신규로 발굴하고 그 아이템을 해외에 디벨로핑하고 세일즈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해외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이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아이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표로 이 시장성과 성장성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과연 시장성이 존재하느냐, 시장성이 없는데 내가 아직 시장에 어떤 그 마켓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제품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정말 대단한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소비자가 또는 고객이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개념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쉽사리 시장에서 확장되거나 뭔가 매출이 많이 발생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애플이나 삼성처럼 글로벌 기업처럼 우리가 어떤 자본력을 가지고 시장의 생태계를 우리가 조성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홍보하고 그리고 유통까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혁신적인 제품들 또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을 때 쉽게 시장에 진입하고 판매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중소기업들 또는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아직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출시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가 투입돼야만 좋은 어떤 세일즈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어떤 아이템에 대한 분석을 하실 때 지금 내가 취급하고 있는 아이템, 그러니까 제조사가 현재 개발한 아이템, 생산하고 있는 아이템이 과연 시장성이 있느냐.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장성은 대한민국 내수 시장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북미 지역, 미국 지역을 나는 한번 진출을 해보겠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이 타겟 국가, 표적 국가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이 가장 큰 사이즈일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교역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큰 교역 파트너인 건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때문에 여러 가지 중국과의 거래가 원활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기본적으로 2위 교역 국가이기 때문에 또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전 세계의 이 구매력의 약 30% 이상을 혼자 독점을 하고 있고 전 세계의 패권 국가 그리고 슈퍼 파워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GDP 세계 1위, 그 다음에 개인 소득으로 따졌을 때 1인당 GDP가 세계 6위로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구매력 지수가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은 단일 국가이지만 세계에서 인구 3위, 그리고 세계 1위의 GDP, 그리고 1인당 GDP 6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올라갔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
이 제조 경쟁력, 또 가격 경쟁력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실제 우리나라 제품이 이 선진국 시장 위주로 진입을 하는 것이 사실 좀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기업, 뭐 삼성이나 LG나 뭐 SK케미칼 등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에 깊숙하게 시장 진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고 이 자동화를 통해서 또 기술력을 통해서 이 초격차의 어떤 레벨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진국, 그다음에 뭐 개발도상국, 후진국 그 어떤 시장도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을 원하고 있고 또 그 가격에 대해서도 현재 시장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자동화가 돼 있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거나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실제 어느 정도의 코리아 프리미엄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 걸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선진국 위주의 어떤 세일즈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을 진입했을 때 우리가 기본 어떤 볼륨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좋은 타겟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다양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국가로 진출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는 거, 그 표적 시장에 맞게끔 우리가 이 마켓 사이즈를 확인하고 시장성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성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시장의 파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아예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되고 비용도 투입을 해야 되고 그만큼 어떤 홍보 마케팅에 많은 영향을 집중해야 되겠지만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무르익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 경쟁 우위의 요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장성과 성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장에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어느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시장성은 존재하고 있는데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성장성이 아예 꺾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진입을 노력하고 시장의 파이를 우리가 확보하고 싶다 하더라도 경쟁 자체가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 제품의 수명주기가 있듯이 이 산업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영업을 해서 마케팅을 해서 이 세일즈 인크리징을 달성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미 마켓이 포화 상태다. 그래서 이 시장성은 존재하지만 성장성이 둔화되고 성장성이 하향 곡선을 내리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진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템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시장성과 성장성에 대한 고민은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시장성과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통계 데이터입니다. 통계 수치. 그래서 한국무역협회나 관세청을 통해서요. 여러분들께서 통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관세청과 무역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급하고 계시는 HS 코드.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HS 코드는 우리가 하모나이즈 시스템 코드라고 해서 이 품목 분류 번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HS 코드라고 하는 게 총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의 숫자를 사용한다.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할 때 10자리의 숫자를 사용하고 또 원산지의 기준이 되는 우리가 이 단위, 원산지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우리는 이 소호라고 해서 앞자리 6자리를 사용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HS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성과 성장성에 대해서 가늠할 수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수출하려고 하는 국가, 우리가 표적시장을 선정한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국에서 그 수입지 국가로 수출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월별로, 분기별로, 연별로 이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취급하고 계시는 HS 코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아이템에 대한 분석 중에 시장성과 성장성뿐만 아니고요.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상품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취급하고 계시는 제품이 과연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현재 세일즈를 하는 제품이, 프로모션을 하는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상품성이 있다 없다의 여부를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우리가 최소한 수합 분석을 통해서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상품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품이 우수한지 안 우수한지는 내 제품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제품, 뭐 디자인이 좋다, 패키지가 좋다, 뭐 사양이 좋다, 이거는 뭐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주관적인 내용들을 배제하시고 정확하게 수합 분석을 통해서 경쟁력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장점이 무엇이고 혹시라도 뭐 단점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기회 요인이 무엇이고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제품에 대해서 수합 분석뿐만 아니고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자, 타 국내 업체, 타 국내 경쟁사를 통해서 우리 제품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가격이 비싼 건지 아니면 가격이 적정한 건지, 가격이 싼 건지, 또 품질은 어떤지, 디자인은 어떤지, 내구성은 어떤지,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실무에서는 그런 어떤 경쟁사 제품들도 다 구매를 해서 그 샘플을 확인하는 절차를 합니다. 과연 이 제품이 우리 제품보다 실제적인 퍼포먼스, 그런 어떤 성능은 어떤지, 결과값은 어떤지도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경쟁사뿐만 아니고요, 해외에 있는 경쟁사 또한 여러분들께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알리바바 같은 거를 통해서 과연 중국 기업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과 가장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제품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결국에는 타 제품과의 비교 우위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셀링 포인트, 그 셀링 포인트들, 그 비교 우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빠른 공정 개선을 할 수 있는지, 빠른 납품을 할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비교 우위와 경쟁 우위의 요인들이 이 아이템에 대한 어떤 상품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비교 우위 또한, 또 비교 우위나 또 경쟁 우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또 뭐냐, 우리 이 상품성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산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고객사에서 어떤 구매가 대량의 구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빠른 납품이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만약에 많은 구매를 지금 받았는데, 많은 오더를 받았는데 이 제품을 납품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는 딜리버리 타임, 이 납기가 굉장히 오래 걸려서 고객으로부터의 만족도가 뭐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분명히 차선책에 대해서 새로운 서플라이어를 발굴할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사의 양산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또 고객사로부터 좋은 구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 양산성 때문에 우리가 단납기, 빠른 납기를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경제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는 거, 제조를 한다는 거, 결국에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죠. 자,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일입니다. 자, 기업은 이윤 창출이 가장 중요한 기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해외로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당연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윤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긴 하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의 어떤 변화, 글로벌 시장 상황의 이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먼저 뭐 이윤을 추구할 거냐가 먼저인지, 아니면 시장 진입이 먼저냐가 먼저일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 진입이라고 하는 목표가 먼저이냐, 아니면 우리는 이윤 창출이 먼저이냐, 여러분들 참 두 가지가
정말 둘 다를 선택하기가 참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을 이제 경영을 하다 보니까 또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기업들이 특히 우리 기업뿐만 아닙니다. 이 기업들이 이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진입한다는 거 이게 정말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입을 한 뒤에 추가적으로 이윤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어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이윤 창출을 하고 싶다고 해서 뭐 이윤이 나오느냐? 절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장 진입에 대한 어떤 목표 설정을 잘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바이어들을 좀 만나시다 보면 분명히 그 뒤에 좋은 어떤 이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들이 좀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성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익성보다 더 중요한 건 고객 확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고객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익성에 대해서 전혀 논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경제성과 수익성에 대한 고려를 하실 때 우리가 지금 현재 확보하지 않은 고객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이 발굴한 뒤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정말 이 부가가치 창출을 떠나서 무조건 최소한의 기본 수익은 내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납품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출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성과 성장성 그리고 상품성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어떤 전략을 수립하신 다음에 진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출 아이템에 대한 분석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제 잡으셨다면 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출 아이템에 대한 경쟁력 중에서 특히 이제 제품을 양산할 때 또 이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 한마디로 생산할 때 여러 프로세스를 거쳐서 제품이 이제 생산이 되어질 텐데요. 자, 이런 공정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들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신규 고객을 만나고 또 바이어 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뭐 전시회를 다니고 화상 상담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뭐 시장 개척단 같은 거 통해서 계속해서 바이어들을 만날 겁니다. 자, 그러면 바이어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서 회사 제조 관련된 공정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회사의 공정 관련된 설비 관련된 프로세스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까지 내가 좀 인지하시고 좀 학습을 해놓는다면 훨씬 더 좋은 바이어들과의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의 특성 파악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품의 특성, 한마디로 우리가 바이어를 설득하고 바이어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내 제품이 어느 정도 이 위치인지, 어느 정도의 이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지, 이 타사 대비, 경쟁사 대비 어느 정도의 가격과 어느 정도의 품질과 어느 정도의 내구성과 어느 정도의 소재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바이어와의 접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품의 특징 파악, 특성 파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공정은 어떨까요? 제조 공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확보되어져 있다.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모자란 부분이다. 타사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약점이다. 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회사에 들어간다면, 회사 담당자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제품 특성 파악과 제조 공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이어와 상담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제품이 판매되고 나서 사후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사후 관리. 한마디로 클레임이 발생됐을 때 그 클레임에 대한 보증은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이 클레임에 대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 원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원가 분석이 필요해서 여러분들께 바이어가 만약에 이 어떤 볼륨 베이스, 이 MOQ에 대해서 뭐 이 수량을 늘렸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또 고객이 원하는 타겟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변화해서 이 원소재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절을 해야만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이 원가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수출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죠. 수출 아이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제품 특징과 제조 공정, 사후 관리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이 수출 아이템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느냐, 뭐 이 내수기업, 한마디로 국내 경쟁사, 해외 경쟁사 어떻게 우리가 아이템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느냐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B2B 사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코트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이코리아.org, 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드코리아.com,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비즈코리아.com, 그 다음에 뭐 EC21.com처럼 우리나라 유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B2B 사이트가 상당히 많다. 자, 그 B2B 사이트는 해외 수출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주요 경쟁사, 국내 경쟁사들이 자, 그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들의 제품과 회사 소개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국내에 있는 유관기관 B2B 사이트를 통해서 B2B라고 하는 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죠. 그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국내 경쟁사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템들이 다양하죠, 여러분들. 뭐 전기전자부터 그 다음에 뭐 의류도 있고 디바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식품이나 뷰티처럼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아이템마다 모든 산업의 카테고리마다 그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자, 특징들마다 뭐 인증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의사항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우리나라에서 어떤 허가를 받은 제품, 이게 해외로 나갔을 때 그대로 판매가 되어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B2B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국내 경쟁사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외 경쟁사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해외 경쟁사는 자, 알리바바 같은 곳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중국의 제조사들 또 중국의 유통상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대로 어느 정도의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의 디자인으로 어느 정도의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출 아이템에 대한 경쟁사 분석, 우리나라 내수기업, 국내 기업뿐만 아니고 해외 기업들의 아이템까지도 우리가 이 알리바바 같은 곳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마존, 글로벌 이커머스의 절대 강자죠. 이 미국 아마존이 전 세계 뭐 18개 이상의 이마켓플레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리테일이긴 하지만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쟁사들은 또 어떤 경쟁사가 있는지, 아이템에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B2B 뿐만 아니고 B2C를 통해서 아이템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의 주요 경쟁사들이 누구인지를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쟁사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또 어떤 브랜드들이 존재하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령 우리가 B2C 이 이마켓플레이스에서 특히 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또 어떤 지역적으로 어떤 브랜드들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어지고 있고 또 어떤 제품과 어떤 키워드와 또 어떤 가격대들이 한 달에 몇 개나 팔리고 있는지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빅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타겟팅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어떤 가격대들이 이 설정이 잘못되어져서 판매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장 파악, 소비자 니즈를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를 근거로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마케팅의 전략 수립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보면요, 이 제품에 대한 검색을 할 때 또 어떤 특정한 상품, 아이템을 검색을 할 때 이 브랜드들이 어떤 브랜드들이 이렇게 1등을 하는 건지 또 가격대는 어떤지 또 이들이 광고는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정해야 되는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이고 또
우리가 적어도 어느 정도의 키워드, 어느 정도의 어떤 문장, 이렇게 해서 이 온라인 이커머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여러분들 전략이 수립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줄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우리가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또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혹시라도 쇼핑몰, 여러분들의 자사 쇼핑몰이라든지 또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또 뭐 쿠팡이라든지 또 이커머스라든지 국내나 해외나 모든 우리의 B2C 마켓에서, 특히 이커머스 마켓에서 결과적으로 유입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쇼핑몰에, 우리 웹사이트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유입이 되어지고 있는지 유입 분석을 통해서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유입 분석을 통해서, 방문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의 타겟 대상이 뭐 남성이다, 여성이다, 또는 뭐 연령층 관련돼서도 우리가 뭐 10대, 20대, 뭐 30대, 40대. 자, 우리의 타겟층을 우리가 기존에는 뭐 10대, 20대를 겨냥했는데 실제로 물건 판매되어지는 걸 보니까 뭐 40대, 50대가 구매가 더 많더라. 이런 어떤 실제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마케팅을 어디에 더 에너지를 투입해야 될지 이런 유입 분석이 굉장히 기업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B2C를 취급하고 있는 제품일수록 이런 유입 분석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이 마케팅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인구 통계학적이나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성별, 연령별 뭐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유입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마케팅의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경쟁사 분석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경쟁사 분석의 주요 체크 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경쟁사, 국내 경쟁사, 해외 경쟁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B2B를 통해서 똑같이 제조사의 입장 또는 공급사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경쟁사 분석의 주요 체크 포인트를 보면요, 이 제품의 디자인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뭐 기아 같은, 현대기아 자동차 중에 기아 같은 경우는요, 만년 2위라고 하는 그런 뭐 생각이 있었죠. 우리가 그동안에 기아는 뭐 현대보다 떨어진다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아의 디자인, 기아의 슬로건, 오직 디자인을 통해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으로 수정되고 나서 디자인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디자인을 비중 있게 이렇게 회사의 그 어떤 메인으로 삼으면서 디자인 기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탈바꿈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볼보도 마찬가지로 이 스웨덴 기업이죠. 스웨덴 기업에서 지금 중국 기업으로 뭐 인수가 되긴 했으나 볼보도 이 디자인, 최근 나왔던 디자인, 그 앞선 디자인은 굉장히 투박한 어떤 정말 이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자동차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었는데요. 지금은 볼보의 디자인이 상당히 개선이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경쟁사들의 디자인을 파악하고 그 디자인과 우리 제품의 디자인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이 어떠냐. 주요 기능.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타사, 한마디로 경쟁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다.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 각각 다른 기능들이 있을 때 그 차별성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우수성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마디로 비교 우위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능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자, 제품의 효율성. 우리가 어떤 제품이든 간에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제품을 사용할 때 100이라고 하는 100%의 효율성이 있는데 어떤 제품은 이 100%의 효율성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제품은 100%의 효율성을 다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효율성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성에 대해서도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제품 사이즈입니다. 제품 사이즈. 이 제품 사이즈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항공 운송, 해상 운송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주고요. 비용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품 사이즈가 그냥 뭐 사이즈를 그냥 키워서 좋은 게 아니고 이 최적화되어 있는 사이즈를 우리가 잘 고려를 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제품 사이즈뿐만 아니고 이 박스 포장에 대한 고민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포장의 사이즈 불필요하게 크게 만들면 분명히 우리가 해상이든 항공이든 선적할 때 굉장히 그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이 우리가 최적화된 사이즈라고 하는 건 우리가 팔레트 베이스로 해상 선적을 진행할 때 최대한 많이 적재될 수 있는 구조,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사이즈에 대한 고려 철저하게 필요하고요. 우리 제품과 타사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패키지의 구성은 어떠냐? 우리 제품의 패키지의 구성, 우리가 그냥 단품으로만 들어가 있느냐? 그 안에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다음 매뉴얼들은 제대로 들어가져 있느냐? 또 포장은 제대로 되어져 있느냐? 자, 이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 제품을 실제로 수령했을 때, 제품을 직접 받아봤을 때 그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옵션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우리 제품의 우위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격과 MOQ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격과 MOQ.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제품, 특히 우리 국내 경쟁사 같은 경우는요, 가격을 확인하기가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이 국내 경쟁사 같은 경우는 국내 가격의 시장가, 소비자가 리테일 가격 정도는 확인해서 역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공급가를 예측할 수는 있으나 실제 견적을 받기 전에는 그 가격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About Retail Price, 소비자 가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예상치, 예측 가격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알리바바 같은 것을 통해서 가격대들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가격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국 기업은 올라와 있는 제품이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제품의 가격 대비 성능이 어떤지 또 내구성, 그 다음에 디자인이 어떤지 패키지 구성이 어떤지 이건 제품을 받아보기 전에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가격을 러프하게 어바웃으로는 인지하더라도 그 가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MOQ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MOQ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회사는 MOQ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뭐 그런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MOQ, 수출 나가는 건 MOQ를 우리가 반드시 설정을 해서 나가겠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MOQ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이 어떤 예상에 대해서 판매 예상에 대해서 설정하지 않으면 바이어가 MOQ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좀 당황하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는 뭐 MOQ를 어떻게 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인코텀즈 조건은 어떻게 할 거냐? 인코텀즈 조건은 어떻게 할 거냐? 한마디로 여러분들 대부분의 수출 단가는 FOB로 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이러한 모든 문제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인코텀즈라고 하는 정형무역거래 조건, 그 11가지 조건 중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변수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인코텀즈 관련된 설명을 추가로 드릴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쟁사 분석의 주요 체크 포인트가 이런 게 있고요. 이 B2B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B2C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B2C 같은 경우는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B2B와 뭐 큰 차이는 없겠죠. 다만 우리가 이 B2B와 B2C의 차이점은 뭐예요? 소비자 판매가가 오픈되어 있죠. 소비자 판매가. 그래서 소비자 판매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리뷰를 통한 소비자 반응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비자들이 실제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반응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프론트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 한마디로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 무엇이 좋아서 잘 팔리는지 우리가 프론트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품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프로모션 영상이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 영상들이 각각 다를 텐데, 자,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의 프로모션 영상, 또 뭐 브로셔, 상세 페이지, 이러한 것들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어떤 셀링 포인트를 잘 접근을 못한다, 내가 파악을 못한다, 이러면 우리가 어떤 영상을 만들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더라도 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내용이 뭔가 와닿지 않겠죠. 한마디로 임프레션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모션 영상이나 제품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 가장 잘 팔고 있는 주요 경쟁사, 가장 업계에서 잘하고 있는 이 메인 기업들의 내용들을 벤치마킹하거나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면요, 이 소비자 판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판매가에 녹아있는 숨은 가격이 있죠. 한마디로 기업에게 이윤이 안 되는 그 어떤 가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VAT.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모든 나라마다 VAT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VAT의 퍼센트가 우리나라는 10%지만 다른 국가는요 다 제각각입니다. 유럽은 보편적으로 20%가 이 부가세고요, 뭐 21% 나오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가 진출하려고 하는 국가, 전략적 진출 국가의 부가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온라인의 B2C에 이 이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는 가격들이 실제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맞는지, 또 부가세가 얼마가 빠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러한 모든 시장 조사, 그죠?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경쟁사, 특히 경쟁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HS 코드를 통해서 이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HS 코드가 이러한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 앞에 6자리는 우리가 소호라고 하는 말로 불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저희가 아이템 분석,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템의 정확한 이 상품성에 대한 검토, 시장성과 성장성이 확보가 되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 창출이 먼저인지 시장 진입이 먼저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우리 제품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근거는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특히 이 내국 기업, 내수 기업, 그리고 해외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 제품의 정확한 포지셔닝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